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저녁에 중국 정치국 중앙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 어떤 대화가 오갔죠? 네, 24일 조태열 외교부장과 왕이 외교부장이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시 통역이라면 30분을 풀로 얘기했다라는 것이고요. 순차 통역이라면 한 15분 정도 얘기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이 외교 안보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통화가 있었고요. 특히 조태열 장관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계속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카운터파트인 왕이 부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한중 관계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특히 내년에 경주 에이펙 개최 지지를 그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특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불확실성 제거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화라고 봅니다. 에이펙이라고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상황 변화가 지금 있긴 합니다만 내년 10월이니까 네.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이 얘기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의 그 한중 관계가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이 있다라는 오해의 소지를 좀 남겼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 한중 관계, 특히 에이펙 개최와 관련해가지고선 중국이 이를 재확인해줬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금 나온 얘기지만 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통화가 이제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뤄진 통화였거든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그 외교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취임하는 그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고 지금 이미 그 예고를 한 상태고 그렇죠.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본, 다른 나라와 이 통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중국이 지금 최대 교역 상대국 아니겠습니까? 양국이 서로 지금 시급하게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내년에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동안 공을 들여왔거든요. 네네.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7일 날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런 대화 채널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한편 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 아직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재임을 하고 있죠. 내달 초중순에 그러니까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우리나라를 고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오는 길에 같이 들른다고 해요. 조태열 장관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죠. 사실은 지난번 계엄이 선포되면서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인 컬트 캠블이 매우 심각한 오판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냈었는데 그랬죠.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면서 바이든 행정부 하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쨌든 일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에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일본만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사실 한미일 동맹 관계가 최고 정책 결정자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성을
일정을 유지한다라는 상징적 차원에서도 이 블링컨의 방한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의 그 외교부 장관이 1월에 그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면 취임식 후에 미국 방문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한미일 동맹 관계가 강화된 것이 바이든, 기시다 그리고 윤석열 삼각 체제에서 됐는데 지금 세 나라의 최고 정책 결정자가 다 이제 바뀌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물론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네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그 사실 그 불가 예측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외교 안보의 그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이 블링컨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갈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외교부 제1차관인 김홍균 차관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났는데 여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우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북한이 파병을 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정치가 불확실하고 상당히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커트 캠벨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로 그 커트 캠벨 부장관은 한국을 강력히 신뢰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미국은 특히 이런 도전의 상황에서도 한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중 관계는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